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대입 특별전형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게 될 대정여자고등학교 교사 조유림입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혹은 졸업 예정인 자로서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학과와 대학 지원 모집 단위 학과가 동일 계열인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는 모집 단위별 학문 특성과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동일 계열인 기준학과를 모집 요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수한 학과와 기준학과가 일치한다면 이러한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살펴보시는 것과 같이 특성화고뿐만이 아니라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여기서 일반고등학교에 보통과는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동일계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동일계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와 같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지원 모집 단위와 관련된 전문 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하였음을 증빙하는 동일 계열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제주도 내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교와 학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성화 고등학교로는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 중문고등학교, 한국뷰티고등학교, 한림공업고등학교, 제주고등학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고에도 특성학과가 설치된 경우가 있는데요. 성산고등학교 해양산업과, 영주고등학교의 방송영상과 모바일 콘텐츠과, 제주중앙고등학교의 문화콘텐츠과와 금융비즈니스과를 졸업한 학생들이라면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성산고등학교와 영주고등학교, 제주중앙고등학교의 보통과 학생들은 지원할 수 없음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이와 같이 기준학과를 모집 요강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의 경영사무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제가 밑줄 치는 것과 같이 기준학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집 단위들의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부 전형 안내를 살펴보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밑줄 친 것과 같이 1번 출신 고교에서 이수한 학과가 해당 모집 단위에서 정하는 기준학과와 동일한 경우, 그리고 2번 출신 고교에서 해당 모집 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이러한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속학과와 기준학과가 동일 계열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지원자의 출신 학과가 교육과정의 기준학과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과정의 기준학과가 일치하나 전학 등으로 인해 3개 학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30단위 이상 이수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특성화고 특별전형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서울권의 대학들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특성화 고교 출신자, 기회균형, 고른기회와 같이 전형 명칭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균관대를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에서는 기회균형 전형으로 통합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특성화고교 졸업자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회균형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균관대에서는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도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주대학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작년 모집 요강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을 모든 학과에서 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을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러한 특별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주대학교를 기준으로 특성화고 특별 전형 수시 모집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4개의 학과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선발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입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대학 중에 4개의 학과만이 이렇게 입시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학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졸업자의 전형의 경쟁률이 훨씬 낮고 50컷 등급도 훨씬 낮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쟁률이 낮았지만 50컷의 합격선이 훨씬 높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3개년의 입시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시 모집뿐만이 아니라 정시에서도 이러한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권 대학들이 정시 모집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울권 대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능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기준으로 정시 모집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와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특별 전형을 수시 2월 인원이 있는 경우에만 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학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노려볼 수 있는 또 다른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자 특별 전형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산업체 근무 경력 기간의 합이 3년 이상이면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이러한 재직자 특별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대학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제주대 수시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면 재직자 전형이라고 이러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서 살펴보시는 것과 같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산업체에 재직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성화고 특별 전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재직자 특별 전형도 있음에 유의하셔서 로드맵을 구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년 제주대 수시 모집 요강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나서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 의무복무 경력을 재직기간에 포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복무 경력을 포함할지의 여부는 학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또한 필요한데요.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별 전형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특별 전형 외에 다른 전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 경북대 수시 모집 요강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빨간색 네모 박스를 확인해 보시면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특성화고 특별 전형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형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꼼꼼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특성화고 특별 전형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원 자격 및 전형 방법이 대학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출신 학과가 지원하려는 해당 모집학과, 모집학부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성화고 출신 학과가 지원하려는 해당 모집학과에 해당되지 않거나 전학 등으로 인해 3개학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관련 전문 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했는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대부분 종합 전형으로
그리고 지방대학의 경우 대부분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특성화고 특별전형 수시 모집의 경우 대부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인 경우 상위권 대학을 고려한 학생들은 정시 지원까지 고민해야 되는데요. 수시 모집에서 대부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소홀해질 경우가 있는데 정시 지원까지 고려해서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농어촌 특별전형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입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시 결과의 예측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담임 선생님과 전년도 입시 결과를 잘 분석하고 꾸준한 상담을 통해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직자 전형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진지한 로드맵을 구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특성화고 특별전형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특별전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유의사항과 함께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